안녕하세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전에 풀어봤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수능 완성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문제들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게 나온 게 있어서 그거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가 끝났죠. 어제 있었는데 저도 오늘 오전에 다운받아서 풀어봤는데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제가 수능 완성 쪽에서 좀 어렵다, 좀 이 부분 주의해야 된다라고 다뤘던 문제들이 종종 나와가지고요. 그 부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나머지 쉬운 문제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번 판구조론 문제고 새 이론,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저확장설입니다. 가나다 옆에 내용 보시고 맞추셔야 되고요. 다가 대륙이동설이죠. 그래서 학생 A의 말은 맞고요. 가는 해저확장설입니다. 써있죠. 해양저 확장이라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기억 때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 B도 맞고요. 홈스는 변환단층의 발견을 나의 증거로 제시하였어. 이 멘틀 대류설, 이 홈즈의 멘틀 대류설에서 변환단층의 발견이라는 건 이때 나오지가 않고요. 변환단층 발견은 판구조론까지 가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생 C의 말은 틀렸죠. 정답은 3번입니다. 멘틀 대류설도 멘틀이 그래서 왜 대류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못했어요. 2번 가겠습니다. 자, 드림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지역의 연간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료 해석하는 문제이죠. 자, 연간 열대야 일수는 증가한 추세이다. 연간 열대야 일수. 자, 이게 연간 열대야 일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10년 평균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0년 평균 폭염 일수는 요거요. 예전이 현재보다 적죠. 폭염일수가 증가한 해에는 요런거 뾰족히 튀어나온 것들은 대체로 열대야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5번이죠.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됩니다. 3번입니다. 대서양의 해수순환, 나는 대서양에서 연직순환을 나타낸 모식도. ABC는 남극 저충수, 북대서양 심충수, 표충수 중 하나입니다. 문제 잘 보시면요, 표층을 이동하는 게 A예요. A. A가 표층을 이동하다가 북대서양에서 침강하고 나서 만들어진 게 B입니다. 그래서 A가 표층수고요, B는 북대서양 심충수, C는 자연스럽게 남극 중충수가 되겠죠. C는 남극 중충수입니다. 그래서 해수의 이동 속도는 지금 표층수가 중충수보다 느리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기 때문에 틀렸고, B는 북대서양 심충수가 맞고, 평균 밀도는 저충수가 크니까 더 밑에 깔리는 거죠. B가 C보다 크다도 틀려서 정답이 2번입니다. 4번 문제. 살짝 확대가 많이 됐네요. 그죠? 다음 문제, 엘니뇨 문제입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문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구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20도씨 등수온선, 이건 무슨 얘기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에 용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엘니뇨 때는요, 용승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동태평양 쪽에 용승이 약해져서 찬물 온도가 20도씨 등수온선이 꽤 깊게 들어있어요. 라니냐 때는, 자, 여기 라니냐 써볼게요. 라니냐 때는 용승이 강화되기 때문에 20도씨 용승이 강화되기 때문에 20도씨 등수온선이
되게 얕아요. 자, 그럼 깊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는 거죠. 엘니뇨 때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는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곳에서 20도씨 등수온선이 나오니까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빼면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엘니뇨, 니은이 라니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태평양 상황이니까 여기가 지금 동태평양이죠. 여기 동태평양 아닙니다. 이스트, 웨스트 써있지만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니뇨 내용에서. 이쪽이 동쪽이니까 엘니뇨 라니냐 쓰시면 그대로 푸시면 돼요. 기억은 라니냐이다 틀렸고요. 이 해역의 동서방향 해수면 경사는 당연히 라니냐일 때 크죠? 기억보다 니은일 때 크다 맞고요. 기억 틀리고 니은 맞으면 정답 사실 나왔습니다. 4번이 돼버렸는데 디귿도 풀죠. 니은일 때 라니냐일 때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기압 편차는 플러스이다. 라니냐일 때는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관측값에서 평년값을 뺀 기압 편차는 동태평양에서 당연히 플러스죠. 라니냐일 때 더 기압이 크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4번의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이거는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얘랑 용승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요. 많이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수도 없이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진원의 평균 깊이를 점선으로 나타내는 거. 100, 200, 300, 400 이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 진원의 평균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이 A판이 B판 아래로 섭입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가 대륙, 하나가 해양판이라면 A가 해양, B가 대륙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m 진원지라면 판의 경계는 더 100m, 여기보다 더 이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한 이 정도가 판의 경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A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 해구와 이 섭입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단층이 아닌 역단층이 우세해야죠. 기억도 틀리고 니은도 틀려서 강제로 정답은 디귿이 돼야 되고요. 화산활동은 주로 비가 속한 판에서 일어난다. 섭입대, 자 그림 그려보시면 섭입대에서 이렇게 섭입 그려주시고 여기 이제 판이 하나 더 있으면 이게 A판, B판이라 하고 섭입대라고 치면요.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화산은 비가 속한 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기출들을 다 짜깁기 한 문제예요. 너무나 많이 빈출되었던 선지들이라서 이걸 틀렸으면 기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기출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6번 문제. 그림가는 어느 날 21시 일기도이고 나는 같은 시각의 위성 영상이다. 자, 21시의 위성 영상이라는 건 가시광선 영상이 아닌 적외 영상이라는 얘기고요. 기억,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는 동안 B 지점에서 바람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 남동, 남서, 북서 보통 외우셨을 텐데 그래서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라는 건 시계 방향의 변화입니다. 기억 맞죠? 남서에서 북서 계열로 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에 있는 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관측 지역을 통과한다면 이것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만약에 위쪽에 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라는 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은 지표반 부근의 기온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진다 라고 배웁니다. 니은 틀렸죠.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기억보다 니은에서 높다. 저번 9월 강의에서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가시광선 영상, 적외 영상.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낮습니다. 구름이 높으면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은 곳을 밝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밝지 않다라는 건 온도가 높다라는 거고, 온도가 높다라는 거는 구름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온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구름 최상부의 높이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높다. 틀렸습니다. 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번, 이 생명 가능지대 문제이죠. 행성이 주계열성인 중심별로부터 받는 복사에너지와 중심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 거고, 행성 A, B, C 중 B, C만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하고 A, B의 반지름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성이 복사 평형을 이룰 때 표면 온도는 A가 B의 루트 2배이다. 자, 행성이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표면 온도. A랑 B는 같은 별에게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쵸? A랑 B는 같은 별의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지금 이 A랑 B는 중심별로부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가 달라요. 4배의 차이가 납니다. 복사 에너지가. 근데 이때의 그 복사 에너지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E는 시그마 T 4제곱으로 계산하거든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받는 복사 에너지. 정확히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내는 복사 에너지인데, 사실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온도의 4제곱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A가 B보다 4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온도의 4제곱이 4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4제곱근 4를 하면 루트 2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A가 B의 루트 2배에다가 맞습니다. 사실 이 복사 평형 관계에서 행성과 별과 행성의 복사 평형 관계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전에 작년에 찍었던 영상인데, 사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 태양 상수가 나오는 개념,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해서 넘어갔었는데, 여기서 그걸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내는 거랑 받는 거랑 똑같겠지 하면서 이 시그마 t 4제곱 개념 가져와가지고 이 t 4제곱이 4배 차이 난다, 그래서 t는 루트 2배 차이 난다를 떠올리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전궤도 반지름은 B가 C보다 작다. 자, B랑 C가 있는데 둘 다 에너지를 비슷하게 받아요. 근데 B가 중심별의 표면 온도가 더 높아요. 근데 에너지를 비슷하게 받는다는 거는 B 행성이 C 행성보다 더 멀리 있다. 별로부터, 행성으로부터 더 멀리 있다. 즉, 공전궤도 반지름이 B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틀렸고요. A 중심별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 훨씬 더 내보내는 복사에너지가 많아지게 되죠. 지금도 BC보다 복사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더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생명가능지대에 속할 수가 없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못 풀어도 니은 디귿 틀린 거 알면 그냥 1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틀리진 않았을 텐데 이걸 해석하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어느 해 겨울에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표층해수를 채취한 A와 B 지점 위치를 나는 A와 B의 수온과 염분을 순서 없이 기억 니은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염분 차이를 보기보다 수온 차이를 보는 게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A의 수온이 더 낮을 거고요. 그럼 니은이 A, 기억이 B다가 바로 나옵니다. 자,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다. 염분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낮죠. 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한류와 난류의 차이로 염분의 차이도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보이는 거로 푸시는 게 훨씬 좋겠죠. 수온 차이가 바로 보이니까 그렇게 푸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해수가 만난다면 기억의 해수는 니은의 해수 아래로 이동한다. 기억 니은이 만나도 니은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니은이 기억 아래로 내려가죠. 니은 틀렸고요. 여름에는 B의 해수 밀도가 나에서보다 감소할 것이다. 여름에는 B의 해수 밀도, 이 기억에 위치한 이 친구가 일단 수온이 높아질 테니까 수온이 높아진다면 밀도는 감소할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9번 볼게요.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끝난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철까지 만들어졌고 나는 탄소 더하기 산소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자, 기억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이다. 철 밖에 있는데 어떻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겠어요?
그리고 핵융합 반응으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배웁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만 만들어지죠. 자,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이기 때문에 철까지 합성해낼 수가 있었고요. 가는 이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친다. 철까지 만들어진 별은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 10번. 현생류대의 일부를 기 단위로 구분해서 생물의 생존기간과 번성 정도를 나타낸 거고요. 기역과 니은은 양치 식물과 거시 식물 중 하나래요. 그럼 먼저 나타난 게 양치고 그 다음이 거시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A 시기는 중생대에 속한다. 보시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 다음 백악기가 되죠. 그 다음 팔레오기로 신생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중생대 마지막인 백악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기역은 거시식물이다. 니은이 양치니까 기역은 거시 맞고요. B 시기 말에는 캄, 오, 실, 대, 석, 폐죠. B는 폐름기입니다. 폐름기 말에는 최대 규모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름기 말 이후로 삼엽충, 방추충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0번까지 풀어봤는데 10번까지 괜찮죠? 자, 11번 지하의 온도 분포와 멘틀의 영역 곡선 XY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낮아지니까 X는 물이 포함된 멘틀의 영역 곡선이 맞고요. Y가 물이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해령 하부에서는 마그마가 기역으로 생성된다. 기역은 온도는 그대로 깊이가 얕아지는, 즉 압력이 감소하는 과정이고 맞죠? 디귿 니은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다. 자, 니은으로 생성된 마그마라는 건요, 물이 유입되는 거죠. 멘틀에 물이 포함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은 제가 수능 완성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해양판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옴으로써 멘틀에 유입이 되게 되고, 따라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용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이 용융돼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SiO2는 63% 이상이 아니라 훨씬 더 낮게 됩니다. 63% 이상이다라는 건 유문암질 마그마냐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멘틀은 감람암질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생성된 마그마는 SiO2가 63% 이상이 아니라 52% 이하인 현무암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그림 가는 H활도를 나는 별 A와 B 중에 하나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나를 보시면요, 이거는 그 CNO 순환 반응이 아니라 헬륨 핵융합 반응입니다. 헬륨, 베릴륨이 되고 또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헬륨 핵융합을 말하는 거고요. 헬륨 핵융합은 주계열성의 온도가 얼마나 높든 간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일어나지 않고 거성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억, 나는 A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틀렸어요. A의 중심부에서는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 큰 주계열성이니까. 하지만 아무리 큰 주계열성이어도 헬륨 핵융합은 하지 않습니다. 니은, 별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당연히 크죠. 표면 온도는 더 B가, 그러니까 A랑 B랑 보시면 거성 단계랑 주계열성 단계인데, 거성 단계는 부피가 확실히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요. 디귿, 광도 계급의 숫자는 A가 B보다 크다. 자, 일단 주계열성의 광도 계급 숫자는 5고요. 거성은 1, 초고성이 1, 거성이 2 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광도 계급의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성의 크기가 제일 큰 초거성이 제일 계급의 숫자 작고요. 그러니까 초거성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밝은 거성, 그 다음 거성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거성은 3 정도에 위치하고요. 주계열성이 5, 백색 외성이 보통 7 정도로 광도 계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기, 광도 계급의 숫자는 그
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주결성 가와 나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적인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등강형 A0와 G2 중 하나래요. 보시면 H1 흡수선의 세기는 가가 더 크죠? 가가 더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가가 나보다 약하다. 틀렸어요. 자, H1 흡수선이 센 거, A0가 A형 별이 H1 흡수선의 세기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가 A고 A0 나가 G2일 겁니다.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나보다 길다. 보시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가는 아직 안 보이고 나는 한 요정도? 요정도가 제일 세기가 센 것 같아요. 아니면 요쪽? 요쪽에서 제일 세기가 센 것 같아요. 나가 더 긴 게 보이죠? 예, 틀렸어요. 이게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별의 표면 온도가 더 높은 가는 이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려서 안 보이는 거죠. 디귿, 별의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A형 별이 G형 별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고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14번입니다. 3시 12시 21시에 태풍 중심 위치와 중심 기압 이날 12시에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3시는 위도 35도, 경도 125도. 경도 125도쯤에 위도 35도 찍어 봅시다. 한 요정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 자, 21시는 위도는 40도에 경도는 131도. 여기 21시가 여기 있다. 이거 지금 12시인 거죠? 자, A가 여기 있어요. A 관측소가 여기 있을 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A 지점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죠.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느낌으로 이런 형태로 불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어서 연결하시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 나옵니다. 기억 맞고요. 자, 12시에 A 지점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아까 그려봤었죠?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북풍이 아니라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할 겁니다. 이날 태풍의 최대 풍속은 21시에 가장 크다. 21시에 중심 기압이 제일 높아요. 태풍의 기압이 높다라는 것은 소멸되어 간다는 거고 세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대 풍속은 21시에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3시에 가장 크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는. 왜냐면 3시 이후 혹은 3시 이전에 중심기압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중심기압이 제일 낮다 그래서 최대 풍속이 제일 세다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강해지고 최대 풍속이 빨라지는 건 맞지만 중심기압이 가장 낮은 순간에 최대 풍속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이 어쨌든 틀렸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비교한다면 3시, 12시, 21시 중에서는 3시의 최대 풍속이 제일 크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언제 가장 크다라고는 딱 집어서 말하는 건 무조건 틀린 선지란 얘기입니다. 15번 그림 가나다는 주상절리, 습곡 사측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보면서 풀면 됩니다. 사측리, 습곡, 주상절리. 사측리 주로 퇴저감에 잘 나타나죠. 나는 회감력을 받아 형성된 습곡 구조가 맞고요. 다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로 융기할 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 주상절리가 아닌 판상절리고요. 주상절리는 분출된 용암, 분출된 마그마 용암이 급격하게 식으면서 만들어지죠.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그림 가나다는 타원, 나선, 불규칙 은하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요. 자, 가는 나로 진화한다. 가는 불규칙, 나는 나선이니까 틀렸어요. 자, 은하 문제에서 무엇이 무엇으로 진화한다는 그냥 다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타원이 나선으로, 나선이 타원으로 다 틀린 말이에요.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평균 나이는 나가 다보다 많다. 별들의 평균 나이는 타원 은하가 더 많습니다. 니은 틀렸죠? 은하에서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다보다 크다. 자, 가랑 나, 불규칙 은하와 나선 은하 모두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아요. 타원 은하랑 다르게. 얘네 둘이 구성 물질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 문제 푸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성간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가 다보다 큽니다. 정답은 2번. 17번으로 넘어가죠. 자, 제가 이제 어제 4강을 올리면서 이 부분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수능은 아니긴 하지만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자, 화성한 P랑 Q가 있고 하나는 X, 하나가 Y가 있고요. X, Y의 처음량은 같았고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양은 처음량의 25%랑 50%다. 자, 일단 P가 먼저인지 Q가 먼저인지 세봅시다. 자, Q 이후에 P가 관입했음을 관입의 법칙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Q에는 50%가 들어있고 P에는 25%가 들어있어요. 뭐 X인지 Y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다 보면 하나만 나온다는 거죠. Q가 만약에 Y고 P가 X라고 한다면 Y가 50%인 시간은 0.5억 년, 5천만 년 전이고요. X가 25%인 시간은 3억 년 전이에요. 그죠? 아니죠? 4억 년 전이에요. 4억 년 전. 뭔가 이상하죠? 얘가 더 오래됐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X고 Y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X, Y를 구분하시고 나이를 쓰세요. X가 50%가 되는데 2억 년 된 거고요. 2억 년 된 겁니다. 2억 년. P는 25%. Y가 25% 되는데 1억 년 걸립니다. 왜냐면 50% 되는데 5천만 년이니까 1억 년이었겠죠? 나이 구했습니다. 자, 이 지역은 3번 이상 융기하였다. 자, n번 이상 융기하였다. n 플러스 1번 이상 융기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정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합이 한 번 일어났다면 최소 2회 이상 융기한 거고 여기서는 그림에서 부정합이 최소 2회 있었기 때문에 최소 3번 이상 융기하였다 맞습니다. P에 포함된 거 X 아니라 Y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얘는 틀린 상황에서 디귿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억 년 후에 X양분의 Y양은 16분의 1이다. 자, 지금 50% 남아있고 25% 남아있는 거 이것들 2분의 1이랑 4분의 1로 써볼게요. 분수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X의 반감기는요. X 반감기 2억 년이고 Y는 0.5억 년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2억 년 후 현재 Y가 4분의 1이 있는데 2억 년이 지나요. 근데 반감기는 0.5억 년이에요. 즉 반감기가 4번 지난다는 거예요. 반감기 1번, 2번, 3번, 4번 6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Y는 64분의 1이 존재합니다. 자, X는 현재 2분의 1이 있는데 반감기가 2억 년이고 2억 년 지나니까 X는 4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X분의 Y는 4분의 1분의 64분의 1이고요. 번분수 계산하시면 64분의 4, 16분의 1이 나와서 정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나옵니다. 계산 조금 복잡하죠? 편하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처음 문제 풀 때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떠한 멋있는 풀이 방법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시험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풀이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 구하는 탐구 문제입니다. 네. 자, 18번. 다음은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를 구하는 탐구이다. 보시면, 돋보이 등급 같은 거를 스펙트럼 관측을 하고, 파장이 410, 656, 흡수선이 얼마로 관측되는지 분석해서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허블 법칙을 만족한대요. 자, 은하 A는 원래 410인데 관측된 파장에서 원래 파장 빼면요 410분의 41이 되죠. 이게 뭐죠?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되고 여기다가 빛의 속도를 곱하면 후퇴 속도가 됩니다. 요거 허블 법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는이 아니고 사실 정확히 이 410분의 41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0.1C가 V가 돼요. 0.1C.
V는 0.1c, 후퇴 속도는 0.1c예요. 근데 c,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km/s니까 0.1 곱하면 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쵸? 다음 기억은 721.6이다. 자, 여기에서 41이 더해지잖아요. 즉 10%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41을 더하면 안 되고 얘의 10%인 65.6을 더해야 돼요. 계산해보시면 721.6 나옵니다. 기억도 맞아요. 기억, 니은이 맞죠. 자, 그럼 디귿. 절대 등급 차는 5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관측된 파장이 하나는 41이 관측되고 하나는 4.1이 변한 거죠. 4.1, 41이랑 4.1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V는 HR이라고 배웠는데, 근데 이 V는 또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41이고 하나는 4.1이라는 거는 이 V가 결국에 이 값이 10배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V 값이 10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허블 상수가 일정하다고 할 때 그럼 R이 10배가 차이 난다는 거죠. 이게 더 빠르게 이동한 게 10배 멀리 있고 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겉보기 등급이 똑같이 보인다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은데 실제로는 A가 더 밝겠죠. 뭐 10배 멀리 있는데도 같은 등급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10배 더 멀리 있음에도 같은 등급으로 보이는 A가 절대 등급이 은하 B보다 5 작아야 돼요. 그건 또 왜 그러냐? 거리가 10배 멀면요. 거리가 10배 멀면 밝기가 10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밝기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들어오는 밝기가 똑같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절대 등급 차가 5등급 차이 나면 밝기가 100배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등급, 똑같은 절대 등급, 똑같은 밝기라면 100분의 1로 보여야 하는 은하 A가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건 100배 더 밝다라는 얘기고 실제 밝기가 100배 더 밝다는 얘기고 그건 결국 광도가 100배이다라는 얘기고 광도 100배는 절대 등급으로 5등급 차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죠. 디귿 맞습니다. 네, 저라면 절대 등급 차가 5가 아니라 A는 B보다 절대 등급이 뭐 5등급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낚시를 걸었을 것 같아요. 5등급 작은 거죠, A가. 왜냐면 멀리 있는데 겉보기 등급은 같고 따라서 절대 등급은 작아야 되는 거죠. 멀리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 같다, 똑같이 밝게 보인다라는 건 실제로는 더 밝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28번 문제가 약간 작년 수능에서 그 등급 차이 물어보는 문제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작년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18번 문제도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9번 가죠. 자, 제가 좋아하는 문제, 이 밀란코비치 주기 이 문제인데 공전궤도랑 자전축 경사를 나타낸 것이고 A는 원일점 거리, B는 근일점 거리, 세타는 지구의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거리입니다. 공전축과 자전축이 아니라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세타가 일정할 때 A-B가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결차는 작아질 것이다.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재의 상태를 아셔야 돼요. 현재는 북반구가 이 연교차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원일점에 있고 겨울에 근일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A-B가 커진다라는 거는 A랑 B의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가 돼요. 원일점 거리와 근일점 거리의 차이가 커진다. 즉 20률이 커진다랑 같은 얘기죠. 20률이 커지게 되면 원일점은 더 멀어지고 근일점은 더 가까워져요. 더운 여름에 멀어지고 추운 겨울에 가까워지니까 연교차는 작아진다. 맞습니다. 니은 AB가 일정할 때 세타가 커지면
자, 세타가 커지는 게 경사각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구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를 세타로 잡아놨잖아요. 세타가 커지면요, 이 자전축이 수직으로 서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이 경사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했던 경사각이 작아지는 거고요. 경사각이 작아지게 되면 연교차가 없어지게 돼요. 연교차가 점점 줄어들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남반구인지 북반구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경사각이 작아지면 무조건 연교차 작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디귿 세타가 커지면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사각 때문에 연교차가 존재하고 경사각 때문에 여름철에 태양은 높게 뜨고 겨울철엔 낮게 뜨는 겁니다. 근데 세타가 커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축이 서게 되고 연교차가 없어져요. 계절의 변화가 없어져요. 그렇다는 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현재보다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사실 제 생각에는 17, 18, 19가 제일 어려웠고요. 20번은 쉬워요. 현재 우주 구성 요소 ABC의 비율. 맨날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A 암흑에너지, B 암흑물질, C 보통물질이라는 거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기억은 보통물질이다. 기억 암흑물질이에요. 빅뱅 이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일정하였다. 그래프만 봐도 전혀 일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 디귿 하면서 끝납니다. 20분의 이런 걸 왜 넣었을까요? 근데 일단 보죠. A의 비율분의 B의 비율 더하기 C의 비율은 100억 년 후가 현재보다 작을 것이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분의 B 더하기 C라는 건 결국 물질 얘기죠. 물질의 비율은 100억 년 후가 더 작다. 자, 우주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는 커져요. 물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분의 B 더하기 C는 당연히 미래가 더 작겠죠. 왜냐면 미래는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디귿 맞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끝나는 거죠. 2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그 EBS 있죠? EBS 아직 보진 않았는데요. 정답 컷 뭐 50 아니면 뭐 48, 47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컵이 낮을 건 없고요.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오답률은 17, 18, 19에 몰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EBS 가서 제 말씀드렸듯이 1위 17번, 2위 18번, 3위 19번입니다. 4위가 12번, 5위가 7번인데 12번, 7번만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위 7번 문제, 요거 루트 2배 이거밖에 고를 게 없는데요. 기억이 틀렸다고 풀었을까요? 그래서 니은 디귿 어거지로 맞추려 했을까요? 어쨌든 7번이 5위였고요. 12번. 자, H알도. 제 생각에는 기억을 틀리지 않았을까. 5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거 맞춰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12번. 답은 4번인데, 가장 많은 오답 비율은 역시 5번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번은 틀린 사람이 없어요. 전체 15위 중에 없습니다. 오답률.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가 다른 학생들이 느낀 난이도랑 비슷해요. 17, 18, 19번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몰려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 조금 실제 난이도랑 이 선지 배열에 따라 실제 느낀 난이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9번 같은 경우는 이게 기억만 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만 답인 거랑 두 개가 답인 거랑 난이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만 답인 거는 맨 처음에 다 틀렸다고 생각하면 하나를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지가 하나인 게 더 정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번도 꽤 어려웠던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20번은 쉬웠고. 그래서 뭐 10월 모의고사가 연계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쨌든 공식적으로 푸는 마지막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고사였을 테니까 좀 신경 쓰이면서 푸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수능 대비 이제 철저히 하셔야겠죠. 이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시고
수능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